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신용정보업 관련돼서 중기중앙회가 신용정보업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즉, 은행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또는 다른 신용평가 회사에서 기업과 관련된 나이스 신용평가, 한기평, 한신평 같은 기업 평가는 이러한 회사, 이크레더블도 있고 KED, 나이스, DNB 이런 회사가 있는데 왜 중기중앙회가 신용정보업에 가느냐 하면, 제가 중소기업을 20년 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기 위해서 심사를 할 때 주로 이러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가져왔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는 크게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개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 기업의 회사채 관련된 신용평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회사채 평가는 나이스 신용평가, 한기평, 한신평, 기업 정보 관련돼서는 나이스 평가정보, KED, 나이스, DNB, 이크레더블, 그리고 개인 신용평가는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KCB, SCI 평가정보, 채권 추심으로는 나이스 신용정보, 고려 신용정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신용평가와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국이 전 세계에 리드하는 나라가 되었고, 자신의 금융 또는 신용, 크레딧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리를 안 하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 컴퓨터가 자신을 그대로 수치화해서 자신의 평가에 대한 점수를 먹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개인으로 보면 크레딧 카드 같은 연체, 모바일폰이죠. 핸드폰 연체 같은 걸 하면 바로 신용 점수에 상당히 나쁜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회사, 소기업을 하다 보면 연체일수, 이자 납입에 대한 연체, 회사의 전화 연체, 크레딧 카드 연체가 치명적입니다. 특히 개인 회사는 세금 관련돼서는 가장 독약일 것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연체 또는 보유세인 재산세 연체, 주민세 연체, 각종 세금과 관련된 연체 정보가 뜨면 이것이 좀 길어지면 세무서 국가 시스템에 걸려들고요. 신용정보에 이러한 정보가 고스란히 떠버리면 가장 어렵습니다. 개인이나 개인 회사는 특히 소송 관련돼서 소송이 피고가 되어 있으면 바로 대출한 은행에서 전화가 보통 옵니다. 물론 그 금액에 따라서 틀리고 사건에 따라서 좀 더 틀리지만 전산이 바로 팝업으로 뜰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개인의 대표이사죠. 개인의 신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송 관련된 이슈라든가 연체 이슈가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제가 오닉스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을 하면서 파업 같은 것이 있으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회사의 신용점수, 개인의 신용점수는
카드나 이자 연체와 같이 연체가 가장 무섭습니다. 특히 은행 관련된 대출이자 연체는 치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슈퍼 치명은 소송 관련된 연체나 또는 채무 불이행자라고 판결이 나서 그걸 가지고 등록을 하면 회사를 하는데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본인의 신용 점수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소한 연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소한 연체란 핸드폰, 카드 같은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은행과 관련돼서는 대출이자의 연체는 정말 치명적일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세금, 나라도 깡패이기 때문에 나랏돈 연체는 가장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방을 더 먹이는 것이 채권 채무 관련된 소송과 휘말리면 이것이 고스란히 신용점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또 회사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신용점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첫째는 연체 안 하기.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는 채권 채무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셋째는 국가의 세금, 지방세가 됐던 국세가 됐던 연체를 하거나 연체 등록이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돼서 압류가 가장 큰 문제인데 압류가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압류되기 이전에 최대한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면서 압류가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기 중앙회가 신용정보업을 진출하겠다. 즉 웰컴 금융그룹과 함께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금감원에 신청을 했다. 이유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을 수 없고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매출과 이익이 급감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대출이자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에 좀 더 시간을 주어야 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신용정보 전체적인 구도가 약간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정보를 차려보려겠다는데요. 이거는 기존 대기업이나 아니면 돈을 가진 사람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일 겁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개인의 연체가 늘고 대출 해소할 가능성이 적고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과 이익이 떨어진 상태에서 속된 말로 내 돈 있으면 빌려주겠어? 내 돈 띄는데도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 채무 관련돼서 또 회수하는 회사와 연결되어 있을 때 각 은행들은 본인이 세운 캐피탈도 있고 또 채권 채무, 즉 채권 회수하는 회사가 더 자회사로 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일 수도 있고요. 또 채권 채무를 위탁받은 회사들은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차피 떼일 돈이니 수수료를 넉넉히 줘서 돈 다 받아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좀 더 악성화되면 일반 채권 채무, 채권을 해소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깡패한테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죽겠으니 나 좀만 갖겠다. 나 가진 거 없다. 이런 배째라 하는 방법인데 신용이 가장 어려울 때 도망가는 일이 제일 나쁜 일입니다. 무조건 제도권에서 가장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설득을 해서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용정보 조회가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신용회사가 되면서 개인 사업자, 법인, 이러한 모든 사람들, 모든 회사는 신용정보 점수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사소한 연체 하지 말자. 통신비나 카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좀 더 크게는 은행이자 연체하지 말자. 세 번째는 소송에 휘말리지 말자. 네 번째는 지방세든 국세든 세금 관련돼서 연체하지 말자. 연체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쪼개서 내서 신용점수를 까먹지 말자. 그리고 소송과 관련돼서는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